다음은 장석인 석좌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장석인입니다. 앞서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두 발표가 한 가지 방향으로 뭔가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 재편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산업의 사업 재편뿐만 아니라 아까 기계의 기계라고 하시고 또 산업의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계 산업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계 산업도 이 사업 재편이 굉장히 어전한 문제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앞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 산업의 여러 가지 뭐 현황이라든가 특징은 이미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 과제인 이 사업 재편 혹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이 규제 개선 과정과 뭐가 제일 어전하게 떠오를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자동차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수요 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라는 게 4, 5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계 산업으로 봐서는 국내 수요 시장 부분의 사업 전환 부분처럼 크게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로 계기로 해서 이 소부장 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기계 산업의 발전 계기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국내 신흥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또 신흥 시장 혹은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흥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정부가 소부장 제도를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기계산업 부분에서는 이 부품의 자급도 또 R&D 역량 또 혁신 기반 또 기업 환경 이런 부분들이 여타 주력 산업에 비해서 아직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작년 말에 이 국가 한국 산업 발전 비전이라는 형태에서 기계 산업의 여러 가지 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2030년 정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걸 왼쪽에 보시면 수요 조건이라든가 혁신 역량이라든가 보면 생각처럼 보통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제 확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기계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좀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산업연구원에서 2030년까지 전망을 했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범용 가공 장비, 중장비 여기는 뭐 그 건설기계나 농기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용 기계 요소는 이제 보통 기계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좀 사업 재편을 통해서 혹은 타겟해서 갈 수 있는 스마트 가공 중장비, 그다음에 제조용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부의 일부 부품, 일부 교체 부분 이런 부분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여전히 범용 부분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굉장히 혁신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정을 해도 굉장히 좀 적은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yani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 부가가치율이 현재 한 30% 수준 18년. 근데 이런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35.7% 정도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특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한 가지 이해하실 부분 쪽은 이 기계 산업의 그 수급 구조 부분 쪽에서 기계 부품은 중소 소기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완제품은 대기업 중기업으로 그다음에 이 최종 수요 기업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완제품 상태에서 대기업으로 제공할 때 이 수요 산업의 구조 변화라든가 탄소 대응, 디지털 전환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기업에 따라서 그 하위에 있는 중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게 된다. 이런 순차적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스스로 스탠드얼론 혁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 특성을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계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사업 재편을 또한 구조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보신 것처럼 아랫단에 산업 경쟁력의 상대적인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시장 매력도의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가져해봤을 때 현재 범용 앞서 보셨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가공 장비, 중장비,
또 여기는 지게차, 굴삭기, 범용기계 요소 부품 다 포함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장 경쟁력도 갖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장에 진출해서 전형적인 수입 특화됐던 분야인데 이제는 수출 특화되는 분야로 서서히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 기계 산업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 이제 1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부분 교체라든가 또 어떤 특수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와 있는데 여기도 이 핵심 부품은 여전히 거의 뭐 100%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제도를 이용을 해서 핵심 부품 소재를 국산화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산 기반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든지 또 다시 후속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장비를 또 수출할 수 있는 데까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스마트 가공 장비 또 스마트 중장비 그다음에 제조 로봇 부분 쪽은 아까 존 디어 사례로서 보셨지만 단순히 어떤 개별 업체 혹은 개별 기계 단위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지금까지 40-5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 시스템의 시스템 혹은 플랫폼의 플랫폼이라는 종합 운영 체제 내에 우리 기계 산업이 위치를 갖지 못하면 혹은 협력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시장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장에서 탈락되어 버린다는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이 기계 산업의 변환 구조가 익스포넨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만큼 현재 얼마나 빨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거기에 위치할 수 있냐 하는 거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과제인 스마트 가공 장비, 중장비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이 많다는 것이죠. 한쪽은 디지털 전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맞춤형 다기능 소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굴삭기만 하더라도 어떤 몇 개 대중소 이런 정도로 대응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지역마다 소규모로 생리 사이즈가 달라져 가지고 그 맞춤형으로 다 이제 맞춰져야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경쟁 원천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생산 기계를 도입을 해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진 스킬을 가지고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데서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쁜 성능을 가지는 기계로 조금 변환시켜서 재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졌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원천이 경쟁 원천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제조 시스템의 공급 역량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경쟁 우위의 원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재편 혹은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따라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제휴라든가 전략적 R&D 투자가 강화가 그 어느 산업보다도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현재 핵심 아까 존 디어에서 자산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아마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이 발전 궤도상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핵심 자산 부분 쪽에서 일반 기계, 범용 부품 이런 부분 쪽이 우위를 갖고 있지만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새로운 경쟁 원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플랫폼이 플랫폼 산업으로 벌써 진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미 굉장한 위협을 활동받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마트 가공 장비는 아직 시장에 노출이 덜 됐고 아직도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서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스마트 가공 장비 부분 쪽에 전략적 R&D 강화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차제에 금년 5월 초에 그 정부에서 반도체 장비 부분에 대한 R&D나 또 전략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 이전까지 2-3%에 불과했던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거의 뭐 40 내지 50%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까지 논의가 좀 진전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은 이 기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 그런 세제 혜택을 빨리 좀 줘서 기업들이 왕성하게 이 부분으로 들어오고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관련해서 기업의 연구비, 인력 개발 부담이 상당히 지금 있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그 인센티브 제도를 보시면 세액 공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중견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줄이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일반 연구 개발비 경우에는 중견 대기업의 경우에는 8%나 2%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에서 사실은 이 세제 혜택 부분 쪽이 지금 어떤 논의냐 그러면 대기업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잘못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을 줘서 뭘 따져야 되냐면 이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왕성하게 하느냐, 진입을 빨리 하느냐, 사업 재편을 이루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흔히 삼성이든 혹은 LG든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받아간다. 이 이유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하던 여러 가지 기계 산업의 구조 전환, 사업 재편의 긴급성에 비춰봤을 때 우리 세제 지원 혜택 부분 쪽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 보증 기금을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이 영원히 중소기업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대기업으로 가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착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머물러라 하는 메시지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전히 이 신규사 영위하는 중견기업에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 기존에 받던 보증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마지막 단계의 기업이 사업 재편을 하고 디지털 전환을 하고 녹색 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사실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재편 또 특화 고부가치 제품의 전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각종 여기 오신 우리 협회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 재편과 또 구조 전환의 맥락에서 긴급성을 좀 제시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전면 좀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